법무부 장관님, 예.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이제 최초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21년에는 피해 금액이 7,700억대가 되고, 스토킹도 최근에 이제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검찰은 22년 7월 29일 날 보이스피싱 범죄 전국 합동 수사단을 출범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다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분명히 진일보된 결과를 내고 있고, 그것을 모아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잦아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 정도까지 문제되면 이 정도 범죄 패턴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중쪽하고 연결되거나 중쪽의 범죄지로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한 어떤 작범 잡듯이 해가지고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합동수사단 출범에 따른 수사 경비라든지 운영비 등은 충분히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정부 전체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제도 개선을 그렇습니다. 계속 법무부에서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제대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보다는 좀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각성이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더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만들어진 스토킹 실무 대응 계획 이런 부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오늘 소위 마약과 관련한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는 지금 그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소위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죠. 그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의 조치 미흡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사 등을 통해서 확정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 또 역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벗어나서 어느 순간 민주당은 갑자기 황운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범정부 소위 마약 대책이 마련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위 마약 단수 경찰관들만 그 현장에 배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 그 정점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니까 장관께서도 마약 경찰관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복기를 해보면 부족했던 것은 소위 그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를 못했고, 그 행정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이 용산구 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걸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 마약 경찰관들이 마약 경찰관들이 교통 통제 등을 안 했느냐,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또 왜 검찰은 그러면 그렇게 마약 사범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왜 검찰 단속반은 안 갔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검사완박법에 의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권한은 소위 유통사범, 수출입사범 이런 데 이걸 할 수 있을 수사를 할 수 있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단순 투약 사범이라든지 소지 사범, 보관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현장 단속은 결국은 그런 단순 소지 투약 사범에 대한 단속 권한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은 마약과 그 당시에 마약 단속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소위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소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소위 타켓을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장관이 동의를 못 하시고 오늘 그런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공직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반대합니다. 네, 지금 우리 당 조영원 대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진상규명을 막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대체 이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된 그 원인이 뭐냐. 과연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경찰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행안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용산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를 그 진상규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야말로 진짜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께 알려드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국정조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조영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실제적 진실을 가지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신속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